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 제 오피스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재택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드디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충족해야 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구독자 수 500명에 동영상 재생 시간이 2000시간 이상이 되어야지 선정 기준이 되고, 그 이후에 그쪽으로 이제 심사가 넘어가면은 이제 파트너로 선정이 될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심사한 뒤에 통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저도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라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안 질문, 그냥 응답을 좀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1번 질문. 두둥.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너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데 유튜브는 대체 왜 하는 거야? 시간이 남아? 그런 질문을 주변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미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저는 2023년 7월에 아이다호주 보이지 쪽으로 오게 되었고요. 이 주변 환경이 저에게 너무나 새롭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 오려고 이제 준비를 할 때 이 동네는 어떤지, 어떤 분위기인지, 안전한지, 집을 구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이집을 보낼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를 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저희 동네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먼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남겨서 공유를 해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음에 한두 개 영상을 대충 임의로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봤더니 사실은 저희 지인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제 친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채널은 저희 부모님 많이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긴 합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안 물어보신 질문. 네, 촬영 도구와 편집 도구는 주로 어떤 걸 쓰시나요? 주변에서 또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대체 뭘 사야 되나 이런 거를 물어본 적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제 촬영 툴은 제가 그냥 항상 들고 다니는 제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제 편집 툴은 아이폰에 있는 무료 어플 블로, 광고 협찬은 아니에요. 블로를 쓰고 있고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편집을 할 때 제가 모자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라든지 동영상 안에 살짝 삽입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또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촬영 툴, 편집 툴 다 아이폰 하나로 들고 끝내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크리에이터고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갑자기 꺼내서 세팅 없이 찍을 수 있고, 오며 가며 차 안에서라든지 옆에 아이를 재워두고 그냥 따투리 시간에라든지 이렇게 살짝 누워서 편집하고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저로서는 제 핸드폰이 가장 좋은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안 물어보신 질문은
본업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여기서 제가 워킹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마 저랑 조금 가깝게 친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겠죠? IT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업공학 엔지니어 쪽인데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들을 기획, 플래닝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풀타임 근무고요. 주 1회 재택근무, 금요일마다 재택근무를 합니다. 원래는 주 2회 재택근무였는데 이제 뭐 코로나 시기도 다 지나갔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이제 재택근무를 1회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일을 하는 시간 안에서는 생산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순응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려나요? 안 물어보신 다음 질문. 미국에 이사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대기업 잘 다니고 있다가 때려치고 미국으로 온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선임 만년차, 그 대리 만년차에서 이제 휴직 기간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진급을 누락을 했었고요. 복직을 앞두고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아주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야근 같은 거는 못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진급 케이스에서 계속 밀려나게 되지 않을까? 그럼 나는 만년 선임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월급은 잘 주는 대기업이었으니까 그냥 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남편이 먼저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미국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산가족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또 조금 했었는데요. 그냥 아니다. 나도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무작정 레주메를 써서 보냈죠.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도 같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살아보고 괜찮으면은 계속 지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한국에 돌아오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 지금 여기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안 물어보신 질문 5번째. 미국에서 워킹맘으로 일하는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네, 먼저 장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 하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아이를 키웠다면 아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부모님 아니면 이모님 이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육아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이를 케어하러 이제 나머지 잔업 못하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할 경우 의도치 않게 휴가를 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일을 해보니 여기는 정말 가족 중심, 가족의 일이 있다? 무조건 먼저 집으로 가세요. 뭐 아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아침에 한 8시쯤 가가지고 5시 정도에 픽업을 해야 되는데 5시에 아이를 픽업하러 가려면 4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뭐 땡땡이 치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나 아이 데리러 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 갈게. 인사하면 잘 가. 이렇게 다들 밝게 보내줍니다. 모두 다 가족
가족이 위주로 이제 가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유롭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재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집에 와서 또 잔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이를 픽업해야 되는 시간에 늦지 않게 가서 픽업하고 제가 필요한 것들 장도 좀 봐서 오고 아이 저녁을 먹이고 그 다음에 좀 남은 업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저희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가 기관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나니까 데려가세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한국에서 일했을 때의 마인드로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죠. 우리 아이가 아파서 내가 지금 데리러 가야 돼서 나는 반차라든지 아니면 내일 휴가를 쓸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매니저가 저한테 네가 아픈 거니? 너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재택근무를 해. 너 휴가 안 써도 되고 아이한테 필요한 시간 너 다 투자하고 남은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고맙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라면은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케어하고 일을 하는 게 충분히 행복하게 병행할 수 있겠구나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 대중교통이 없다는 것, 무조건 엄마나 아빠가 라이드를 해서 픽업, 드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의 모든 일정에 엄마, 아빠가 항상 동행을 한다든지 두고 왔다가 다시 데리러 가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프리스쿨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픽업과 드롭을 한 군데서만 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아이가 크다 보면은 수영도 배우러 갈 것이고 음악 악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친구들이랑 플레이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아이의 활동에 부모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은 한국적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먹는 모든 음식은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해야 된다. 물론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먹을 때도 종종 있죠. 배달 음식이 아니라 반찬 반찬? 그래서 저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반찬을 좀 많이 만들어서 밑반찬을 냉장고에 쟁여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냉장고가 항상 이제 반찬들로 채워져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해본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신 질문 리스트였고요. 지금 이 영상의 밑에 이제 질문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에밀리코 채널의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부끄럽지만 저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일원이 된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수익성이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과 광고 수익에 대한 쉐어는 구독자 수가 1000명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